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고 그 할머니의 손녀도 잡아먹으려고 할머니인 척하면서 소녀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소녀가 속고 뭐 결말은 뭐 여러 가지 또 차이가 또 있어요. 조금씩. 마이크 속에 있는 주님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이크 에반스는 의도를 숨겼다고 합니다. 에반스는 우리를 추적하는 벌레들도 이렇게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을 해충, 벌레라고 했는데 이 역시 삼체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삼체, 이번엔 사화 리뷰입니다. 본격적으로 삼체 사화 리뷰, 상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댓글이나 DM으로 삼체 리뷰를 보고 연락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많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화 내용이었죠. 우선 제일 많았던 게 태양 증폭기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원작과 한번 비교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서는 꽤나 복잡하게 원리를 설명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태양 증폭기를 통해서 삼체 문명에게 강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예원재가 논문을 썼는데 원작에서 꽤나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작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태양 핵반응 지역에서 발사되는 에너지는 고에너지 감마선 형태로 나오지만 복사 지역에서는 이런 고에너지 입자가 흡수되었다가 다시 발사됨으로써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무수한 재흡수와 재반사 과정 속에서 광자 하나가 태양을 벗어나려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괄호 고에너지 감마선은 X선, 극자외선, 자외선을 거쳐 점차 가시광선과 다른 형태의 복사로 바뀐다. 이런 복사의 전환 사이에 수많은 명확한 계면이 존재하고 계면을 통과할 때마다 복사 주파수가 한 등급씩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사 지역의 주파수가 점점 변한다는 기존 관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계산으로 이런 계면이 저주파 측에서 온 복사를 반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태양 복사층 내 존재하는 에너지 계면과 반사 특성이라고 한 것이다. 예원자는 여기에 태양 플라즈마 바다에 떠다니는 방막을 연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방막이 복사를 증폭해서 반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태양은 전파 증폭기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초대형 안테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광자가 태양 표면까지 도달하는 데만 10만 년이 걸립니다. 사실 태양을 그냥 통과하는 건 2초면 충분하지만 태양 내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 태양 내부에서 흡수와 재방출을 거쳐서 탈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 2012년 반사광 방식에 의한 이중 태양 에너지 실험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반사 태양광을 활용해서 태양 에너지로 이중 전력을 생산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안테나와는 무관한 전력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지만 아마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에서 전파도 증폭시킬 수 있겠다는 형태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고 실제 이게 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태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이 복사, 에너지를 증폭시킨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전파도 증폭시키면 좋겠다. 이걸 써볼까? 라는 형태로 도입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어떤 근거를 갖고 연관된 아이디어를 SF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질문이 드라마에서 보면 태양의 정중앙에다가 전파를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로 쏴야 한다면 정중앙을 조준하고 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겠죠, 매일매일. 그런데 정확한 위치로 쏴야 한다면 사실상 태양의 정중앙을 조준할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를 고려해서 8분 후에 도착할 전파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드라마를 조금 이렇게 디펜스를 하자면 정중앙이 아닐 수도 있다. 8분의 지구의 자전을 감안한 위치에다가 쏴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을 것이다. 근데 드라마상에서는 마치 8분 전 우리가 쏘는 위치, 타겟팅한 위치가 정중앙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쏘려고 조준하는 그 상태가 실제로 지구의 자전을 고려해서 트래킹하면서 자동으로 발사되는 전파였던 거죠. 전파를 쏘는 장비 자체가 지구의 자전도 이미 고려해서 약간 칼리브레이션을 해놓은 상태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삼체인 과연 평화주의자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삼체인은 뒤에서 나오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신하지 마라. 너 회신하면 우리가 너 공격한다. 그럼 다른 삼체인에서 물어봅니다. 너 지구에다 뭐라고 보냈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삼체인 특성상 분명히 줄줄 불었겠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구를 침략할 수 있으니까 지구인들한테 회신하지 말라고 보냈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상황을 알고도 회신할 생명체가 행성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침략할 건데 회신하지 말라라고 보냈을 때 그것조차도 회신할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 생명체 입장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아군이 될 수 있겠네. 우리가 바로 이길 수 있겠다. 우리한테 협조적인 생명체가 이 신호를 받겠구나. 이거를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회신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적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생명체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작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삼체인 감청원이 나옵니다. 이분이 지구에서 예원자가 보낸 신호를 받았겠죠. 근데 이 감청원의 태도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감청원이 평화주의자였을까?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구라는 목표가 확정이 되면 감청소 예산을 줄일 거다. 그러면 감청원 자신은 실직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직업을 만약에 못 찾는다? 강제로 탈수 후에 태워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즉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감청원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회신하지 말라는 것. 또 푸른 지구가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상상했더니 괴로운 거예요. 사실 평화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결국 회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적발돼서 탈수 소각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살아남아서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드라마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체 4화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예언자는 마크 에반스를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둘이 죽이 잘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체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잭이 죽는 장면 CCTV를 보고 진과 오기 친구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지구인 대장 티발 시인 웨이드는 진에게 삼체인 숭배하는 무리에 스파이로 너가 잠입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싹 쓸어버릴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에반스는 자신의 배 심판의 날 1호에 타고 있었고요. 그 배에는 아이들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일종의 어떤 거대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거죠. 마이크 에반스와 마이크로만 소통하는 주님이 런던 집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지만 너희는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웡의 아들이 등장을 하죠. 이 친구는 그냥 한량 같은데 시즌2에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 자꾸 나오니까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이크와 마이크 에반스의 대화. 정말 중요한 빨간 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4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보면 별게 아닌 장면 같지만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해도 앞으로 우리가 삼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빨간 모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고 그 할머니의 손녀도 잡아먹으려고 할머니인 척하면서 소녀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녀가 속고 결말은 여러 가지 또 차이가 또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흐름은 알죠. 삼체는 여기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늑대가 소녀와 소통했나? 소통을 했지만 늑대는 할머니가 아니고 빨간 모자는 그것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늑대가 소녀와 소통했나? 소녀를 먹으려면 소통해서는 안 되는데 왜 소통을 했지? 소통을 하고도 소녀는 왜 도망치지 않았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 늑대가 소녀와 소통한 게 무슨 의미냐?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라는 거를 모르고 할머니로 착각할 수 있는 거고요. 늑대는 소녀를 먹고 싶지만 소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소녀를 속일 거니까. 근데 마이크 속에 있는 주님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이크 에반스는 의도를 숨겼다고 합니다. 마이크 속 주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에반스는 우리를 추적하는 벌레들도
이렇게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을 해충, 벌레라고 했는데 이 역시 삼체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비유법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가시고 하찮고 제거하기 쉬운 적들을 벌레, 해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삼체인은 비로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에반스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고 우리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체인이 질문합니다. 너도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에반스가 안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자 삼체인이 말하는 거죠. 거짓말쟁이는 거짓을 내뱉는 자다. 거짓말쟁이는 믿을 수 없다. 우린 거짓말쟁이들과 공존할 수 없다. 우린 너희가 두렵다. 여기서부터 마이크 속 삼체인, 주님과 삼체인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왜 삼체인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체인들은 왜 거짓말을 못할까?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삼체인의 특성이 있을까요? 삼체인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원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서는 마이크가 아니라 망막에 글씨를 써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도 카운트다운처럼 지자를 활용하는 방식이겠죠. 에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류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려면 아직 가셔야 할 길이 멉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 너무 복잡하다. 내가 인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말이 옳다. 주여, 당신에겐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희가 두렵다. 대화가 중단됐다. 이것은 에반스가 삼체 세계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였다. 삼체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삼체인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까?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삼체인은 텔레파시로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소통을 하면 자신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를 들키지 않으려면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삼체인은 생각하다, 말하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인들도 생각하다와 말하다가 동일한 의미라고 착각하는 상황이죠. 이게 뒤에서 굉장히 거대한 인류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큰 복선이 됩니다. 삼체 리뷰의 마지막 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삼체 리뷰의 마지막 편 8화 리뷰까지 꼭 보셔야 돼요. 원작에서 밝힌 삼체인의 특징은 소통 기관이 없고요. 대뇌의 생각 자체가 전자파 형태로 원거리까지 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절대로 아이들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삼체인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삼체인은 빨간 모자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소통을 했는데 거짓을 말한다고? 소통을 했는데 이 소통 자체를 속일 수가 있다고? 이건 삼체인들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통을 단절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통을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모든 의도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지구인은 소통을 하면서도 그걸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삼체인 입장에서는 너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럼 삼체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체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삼체인들은 이미 지구를 향해 자신들의 3대를 출항시킨 상태입니다. 그 목적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한 거죠. 삼체인들은 지구인과의 공존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삼체인은 지구인들만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체인들은 생각을 공유하죠. 그래서 삼체인들에게 속임수나 거짓말 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소통 자체가 이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즉,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인이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구인과 삼체인은 소통 중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삼체인 입장에서 내 모든 생각이 그대로 지구인한테 중계가 되는데 지구인 또한 당연히 그렇다고 여겼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삼체인을 따르는 추종자들마저도 거짓말이 가능하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공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4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마침내 지구라는 행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지구인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본인들을 죽이려 들지 호의적일지 아예 모르는 상황이에요. 소통을 해도 숨길 수가 있으니까. 생존이 매우 절박한 삼체인들, 더 이상 지구인들을 신뢰할 수 없고요. 그 불신이 바로 또 솔직하게 그 순간 드러난 겁니다.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가 생존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종족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속을 알 수 없는 상대만큼 위험한 것이 과연 있을까?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건 당연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삼체인과 거짓말, 그리고 이제 태도가 바뀐 삼체인과 추종자들에 대한 어떤 상황, 이것이 사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줄거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에반스의 조직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집회에 갔더니 예원제가 사실 흑막이었다는 게 공개가 되죠. 그리고 특공대가 투입되고 예원제 잡았고요. 타티아나는 다리에 총을 맞고 그 상태에서도 탈출에 성공합니다. 타티아나 뒤에 또 나오겠죠? 예원제는 이제 잡혀왔고요. 아는 사실을 술술 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체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잡힌 것조차 어떤 계획의 일부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 있는 느낌으로 끝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삼체, 사화, 상세 리뷰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어쩌면 이런 행동을 왜 했지? 굉장한 개연성이 등장한 회차였죠. 한번 리뷰로 보시니까 더욱더 잘 와닿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삼체 소설 세트 3권 통합본입니다. 삼체 소설 3권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삼체 세계로 빠져들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헤드셋이 될 겁니다. 그럼 남은 5화부터 8화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안녕!